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그래도 코스피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의 상승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갭상승과 함께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아직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빠지면서 출렁이는 곳, 이런 구간에서는 인덱스 종목과는 조금 반대되는 풋 종목들, 예를 들어 원자재 관련주 있죠. 가스, 유가, 곡물 관련주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이 정도면 정말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인 KB금융하고 포스코 원자재 관련주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특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물론 삼성 SDI도 가파른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거래 정지되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거의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제하고 다른 흐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2차원지 소재기업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LNF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아무튼 오늘은 정말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6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코스피로 비교를 해보자면 외국인이 거의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그래도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급락이 나왔었던 KB금융, 외국인과 기관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오늘까지 보면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네이버, L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하고 또 2차원지 기업까지 외국인 오늘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삼성전자, OCI, CS윈드,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풍력 관련주하고 태양광 관련주, 기관은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다들 국내 증시에서 많이 놀라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물지수로 내내 체크했었고, 또 잠들기 직전까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침에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은 1.5%의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나스닥은 무려 3.3%, 그리고 다우지수는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상승폭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었죠. 그런데 시가는 마이너스 3.45%, 그리고 마무리된 가격이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 하단에서 고점까지 하루에만 7%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마도 오늘 증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세계 증시가 힘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1.67%, 대만은 0.2%, 그리고 상해 지수는 0.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하고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급락장에서 한번 지켜볼 것이 있다면 지금 일본 니케이를 보세요. 어제 미국 3대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다시 이탈했고 직전 저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지수, 자, 상해지수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촬영 시점에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유일하게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서 조금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가파른 상승이었었고, 실제로 어제 마이너스 3.5%에서 출발했었던 만큼 이게 보합권 내에서만 마무리가 되어도 굉장한 선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잠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3.3%의 상승이라는 것은 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물량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이 형성된 것이 100년이 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도 겪었었고, 그때마다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개파락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한 양봉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분명히 재료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확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이 되었고, 저도 확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과거의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또 9.11 테러, 또 크림반도 병합, 이런 사건은 조금 일시적일 수 있어도 이게 만약에 나토와 미국이 개입함에 따라서 조금은 확전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토하고 미국 측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었고, 이런 부분이 확전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잠재울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3월달에 금리 인상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달에 금리 인상이 0.5%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상승에 대한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제는 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공격적인 긴축 입장이 완화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옴에 따라서 그 두 가지 힘을 받고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제 막 이런 이슈가 나왔던 만큼 저는 충분히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나스닥이 3%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너무 확신을 갖는 것도 솔직히 위험할 수가 있고, 물론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 전쟁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전쟁에 개시가 되었을 때 과거에는 그때가 변곡점이었던 경우가 많았었다,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었지만 모든 걸 단정을 짓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확하게 지금이 바닥이다,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씩 질문으로 언제부터 올라갈까, 이런 의견들이 댓글로 달리는데 저도 언제부터 올라갈지, 그리고 오늘이 바닥인지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이 바닥권이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친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도 지금이 바닥이고 오늘부터 올라갈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섣불리 지금이 바닥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처럼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것이 내가 바닥권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지수 흐름을 보세요. 어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도 증시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러시아의 증시 하락폭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하나 했었는데 무려 종합주가 지수가 50%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폭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잠시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되고 또 그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면 아예 그날 시장이 종료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거기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었지만 아무튼 어제 러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하루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5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로 전 세계에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응이 증시에서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종합주가 지수가 50%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끔찍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265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하루 만에 1325포인트 이 정도로 하락했다면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왔었겠죠. 그리고 여기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이 당시거든요. 이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1월달은 제외하고 2월달만 보면 이만큼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더 큰 폭락이 나왔었죠.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큰 폭의 지수가 하락이 나왔던 것이 국내 증시는 거의 10% 정도? 그 정도가 되었던 것 같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탈리아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이 정도의 하락은 체크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50%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살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러시아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러시아였고, 어제 미국 증시를 보셨고 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전쟁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이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이 바닥권에 접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최소한 2분기 이후부터 내가 가진 종목들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면 0.8%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개장과 함께 다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